매도인과 매수인이 선정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면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요, 여기서 면장은 읍장, 동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벽을 향해 서 있는 암흑의 세계를 형용하는 말이 바로 장면이며, 이런 꼴을 면한다는 말이 면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시시콜콜한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만, 농지법도 제대로 알아야 농지 투자든 농지 투기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뭘 제대로 알아야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개정 농지법 관련 댓글 질문을 보면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하는데, 오히려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개발 여지조차 없는 농지를 구입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보면, 이거 정말 내가 개정 농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부 공기업 직원의 일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메카로는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 의뢰하면 농지법 위반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농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는 농지은행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작년 3.29 대책에서 농지법 개정을 예고하자마자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했고, 위탁 농지의 약 90%의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라고 하니, 매매나 증여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은 모두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발빠른 사람들은 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정작 관계당국에서 불법 행위를 방조하면서 선량한 사람들만 조직에 생겼으니 정말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스스로 잘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3.29 부동산 대책 이후 농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본 유튜브 농지 관련 재생 목록에서 해당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농지 투기의 온상이라는 농지법 제23조 1항 6호의 내용은 무엇이며, 실무 현장에서 속칭 선수라는 사람들이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매매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선수들은 농지 매매 계약 전부터 농지 임차인을 구해 놓는다는데, 그 이유는 공기업 직원의 농지 원정 투기 여파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모 국회의원 부친의 농지 투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는데요. 기존 경작자에게 계속 임차를 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이 끝난 후 세종시 전으면돈 3,300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5년 후 농어촌공사 위탁을 연장하지 않고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4인간 임대차로 전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단이 들어설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정황이나 위장 전입 등을 별개로 하면 한편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공기업 직원 원정 농지 투기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 이러한 행위들은 관행적으로 모두 묵인되었던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수들은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도 하기 전에 임차인을 선정해 두는 것일까? 일명 선수들은 농지를 매수하기 전에 매도인의 컨디션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이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자가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하려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지를 증여받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농지법 제23조를 보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 관해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를 보면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나 흔히 실무에서는 고령 은퇴 농가의 소유 농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60세 이상의 5년 이상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농사일을 그만두는 경우에 농지 소재지와 농지 소유자의 거리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소유한 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할 수 있다는 경우이고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이용한 농지는 이런 요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경우에 해당하면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제24조는 농지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잘 보면 최소 몇 년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지 최장 몇 년까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서 농지법 제26조를 보면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즉 임대농지의 매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해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되며 소유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하며 농지 임대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예를 들어 상속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상속농지처럼 부득이하게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나 작용하던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먼저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의 상황이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선정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대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농지법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임대차 기간도 최소 3년 내지 5년 이상을 보장하라는 것이지 최장 몇 년까지 해야 된다는 금지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매매 계약 전부터 농지의 임차인을 먼저 구해 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 투기 원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짚어본 적이 있는데요. 농지법 제23조는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관련 규정이죠.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불어드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를 적시하면서 제6호에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개인이 수요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 소유 제한 규정입니다. 자기의 농업 경영의 이용 목적으로 소유가 허용된 농지이므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중인 농지를 농업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 변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농지를 취득 후 자기의 농업 경영 없이 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해석은 농림식품부 농지과에서 발행하는 농지민원 사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의뢰하면 농지 위탁 업무 지침의 제외 대상 농지만 아니라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탁 임대를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모르겠다 나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 어쨌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농지은행 제도의 맹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했으니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사실 농지법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갖다 대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에서는 이미 규제 조항은 있었지만 집행을 똑바로 하지 않다 보니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온 행동의 대부분이 농지법 위반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라도 과거에 그랬던 관행에서 벗어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